올해 초에 월스트리트 저널은 중국의 글로벌 메가 프로젝트가 붕괴하고 있다는 제목의 기사를 게시했으며 중국 두부 프로젝트가 전 세계로 퍼지는 이야기를 상세히 다루었습니다. 에콰도르 안데스 산맥의 높은 곳에는 코카코도 싱클레어 수력발전소가 자리하고 있으며 이는 해당 국가에서 건설된 역사상 가장 대규모인 인프라 프로젝트입니다. 거대한 댐은 중국의 국영기업인 시노이드로 기업의 도움을 받아 건설되었으며 중국 수출입은행으로부터 17억 달러 대출을 받아 자금을 지원받았습니다. 2016년에 착공된 이 프로젝트는 에콰도르의 전기 부족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환영받았습니다. 그러나 댐의 구조적 무결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며 에콰도르와 중국 간의 관계에 대한 더 넓은 논란이 나타났습니다. 중국 국영기업 시노이드로는 건설 계약을 수상했으며 에콰도르 지도자들은 이 프로젝트를 이상적인 협력으로 환영했습니다. 그러나 완공 이후 몇 년 동안 댐은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비판자들은 에콰도르 정부가 중국에 지나치게 많은 통제 권한을 양도하고 시노이드로의 작업을 제대로 감독하지 못했다고 비난합니다. 에콰도르의 의회 의원인 페르난도 빌라비센쇼는 중국은 우리에게 돈을 빌려주고 원하는 회사를 고용하도록 강요했다라고 말하며 이것은 치명적인 협상이었으며 주권과 상식의 손실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2022년에는 에콰도르의 어느 신문이 발전소의 유통업체에서 7,648개의 균열이 발견되었다고 보도했으며 이 균열은 터빈을 회전시키기 위해 물을 유도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 프로젝트의 컨설턴트로 일한 기계 공학자 로베르토 이주리에타는 건설 중에 물 부족으로 1,500메가와트의 전력을 생성할 수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균열의 수는 몇 년 동안의 악몽입니다. 기계 공학자가 겪을 수 있는 최악의 악몽은 부품에 균열이 생기는 것입니다. 라고 인용되었습니다. 내부 및 외부 문제로 인해 코카코도 싱클레어는 아직도 에콰도르를 안전하게 21세기로 이끌어주는 약속을 완전히 이행하지 못했습니다. 이 사건은 또한 전 세계가 직면해야 할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중국 두부장 건설이 글로벌화될 때의 문제입니다. 남수단은 품질 문제로 중국에서 건설된 도로를 폐쇄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남수단과 우간다 간의 연결성을 개선하기 위한 야심찬 노력인 392km 주바룬백 고속도로로 이 도로는 해당 지역에게 향상된 무역 기회와 현지, 인구의 이동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새롭게 건설된 도로 일부가 강한 폭풍에 휩쓸려 사라지면서 프로젝트는 심각한 품질과 내구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남수단 인프라 부총리는 정부의 안전 및 품질에 대한 약속을 반영한 움직임으로 고속도로 프로젝트를 중단했습니다. 이 결정은 폭풍에 의해 드러난 분명한 취약성에 대한 대응으로 이뤄졌습니다. 이 사건은 기술적 및 공학적 도전뿐만 아니라 계획과 실행에서의 가능한 간과에 대한 징후를 보여주었습니다. 중국 기업이 건설한 이 고속도로 프로젝트는 중국이 세계 남쪽 지역의 인프라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더 큰 추세의 일부입니다. 중국의 성장하는 영향력은 인프라에 상당한 투자로 표시되었지만 이 사건은 이러한 프로젝트의 기준과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의문을 던졌습니다. 중국이 건설한 다리가 케냐에서 대통령의 검사 후 2주 만에 붕괴했습니다. 케냐에서의 또 다른 중국 두부해외 프로젝트 사례입니다. 케냐 서부의 시기리 다리는 2017년 6월에 1,200만 달러의 가치가 평가되었는데 대통령 우후루 케냐타의 검사 후 2주 만에 붕괴했습니다. 이 사건은 정부 투자에서 역사적으로 소홀했던 지역을 연결하기 위해 설계된 중국 해외 건설 및 기업의 버시아 카운티에서 건설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우후루 케냐타 대통령의 재선거 캠페인 중에 발생했으며 그는 그의 행정의 중추로 인프라 개발을 강조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 사건으로 27명이 부상당했습니다. 다리의 붕괴는 중국과 케냐 정부 양측의 건설 품질 및 감독 메커니즘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케냐 정부는 중국이 건설하고 자금을 조달한 프로젝트에 중대하게 의존해왔습니다. 이 전략은 38억 달러 철도 프로젝트마다 중국에서도 자금을 조달한 마다라카 익스프레스의 시작에서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시길이 다리의 붕괴와 이러한 프로젝트와 관련된 높은 비용은
정부가 정치적 이익을 위해 프로젝트를 서두르고 부패한 행위에 참여했다고 비판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레일라 오진과 같은 야당 지도자들은 정부가 정치적 이익을 위해 프로젝트를 서두르고 부패한 행위에 참여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에토피아의 중국 건설 철도가 추락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에토피아 수도 아디스 아바바의 중국 건설 경전철 시스템은 심각한 유지 보수 문제에 직면하여 그 지속 가능성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네트워크의 41대 중 8대만 부품 및 유지 보수 부족으로 작동 중입니다. 에토피아 아디스 아바바의 이 중국 건설 경전철 네트워크는 2015년 11월에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즉, 8년간 운영한 후에 균열이 발생했습니다.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상태가 좋은 철도는 일반적으로 한 세기 이상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습니다. 아디스 아바바 노선의 주요 인프라 고장이 너무 일찍 발생하면 표준 철도 수명과 비교할 때 이상을 나타냅니다. 필요한 6천만 달러의 개보수는 더 많은 체계적인 문제가 작용 중임을 나타냅니다. 아디스 아바바 대학의 엘러메이오 게더 같은 전문가들은 이러한 비용이 많이 드는 인프라 프로젝트에 대한 실현 가능성 조사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에토피아뿐만 아니라 다른 아프리카 국가에서는 이러한 대출 및 이행에 대해 협상 기술이 부족한 편입니다. 라고 게더가 언급했습니다. 경전철 시스템의 유지보수 문제는 중국의 아프리카 프로젝트의 지속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지식 이전의 부족함을 강조합니다. 유지보수를 위해 중국 기술에 의존하는 것은 에토피아인들이 시스템을 운영하고 서비스하는데 자체적으로 전문성을 발전시키지 못하게 만듭니다. 즉, 중국은 고의로 형편없는 철도를 건설하고 지속적인 현금 유입을 위해 그 지식을 에티오피아 엔지니어에게 이전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중국 측면에서의 직접적인 도난입니다. 앙골라의 중국 건설병원이 붕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앙골라 루안다에 있는 중국 건설병원의 구조적 무결성에 대한 경보적인 보고서가 나오자 긴급하게 반응해야 했습니다. 상황은 이미 공식 방문 중이던 상무부 부부장 청건이 개입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심각하게 악화되었습니다. 그는 현지로 급히 이동하여 중국 대사관 직원들과 협력하여 이 중요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이 상황은 화요일 아프피 보도 이후에 알려졌으며 그 보도에 따르면 환자들은 소아과 및 산부인과 병동의 벽에서 심한 균열이 발견되어 병원에서 급히 대피해야 했습니다. 이 불안한 상황은 병원 건설 중에 지켜진 품질 및 안전 기준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중국 해외공학그룹 회사에 의해 건설된 이 병원은 주간 신문 5페이지에 따르면 베이징의 신용 라인을 통해 자금을 지원받은 프로젝트였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비용은 건물의 빠른 악화를 감안할 때 현재 800만 달러로 보이는 엄청난 금액이었습니다. 현지 의회 의원인 아리아나 아폰소는 국영 라디오에서 그녀의 분노를 표명하며 이러한 구조적 문제로 인한 환자들의 생명에 부당한 위험을 강조했습니다. 그녀는 루안다 지방정부의 책임을 요구하며 이 재앙의 배후를 식별하고 책임을 묻는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800만 달러를 들여 세운 건물에 대한 이러한 위험한 결함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라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CMC 관리자는 익명으로 언급하며 균열의 원인을 결정하기 위해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상황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이 응답은 불충분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는 병원 건설과 관련된 모든 측면을 검토하고 건설 검사 전문가 팀을 즉시 파견할 것입니다. 라고 그는 말했지만 이 진술은 건설 기준과 감독에서의 잠재적인 타협에 대한 우려를 완화시키기에는 적은 효과를 가져옵니다. 2005년에 완공된 이 병원은 7,900제곱미터에 이르며 100개의 침상이 있습니다. 건설 후 불과 15년 만에 이러한 중요한 의료시설이 붕괴 위험에 처해 있다는 사실은 이 프로젝트의 실행에 대한 심한 비판입니다. 이것은 중국 해외공학그룹 회사뿐만 아니라 중국의 해외 인프라 프로젝트의 안전 및 장기적인 실현 가능성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중국의 무너지는 세계적 기반 시설 제국, 체계적 실패 이해하기. 지난 20년 동안 중국은 국가 지원 대출 및 건설 회사를 통해 아프리카, 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및 이외의 지역에서 수백 개의 도로, 댐, 철도 및 병원을 대규모로 확장했다. 그러나 실제로 고품질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대신 중국은 가능한 최악의 프로젝트를 구축했다. 이러한 사건들은 흔들림 있는 기초 위에 세워진 제국을 드러내고 있다. 원인은 복잡하지만 간단한 추론은 여러 요소가 결합하는 것을 나타낼 수 있다. 책임 회피. 해외 건물을 지배하는 중국 국영 기업들은 종종 충분한 독립적 감독을 피한다. 엄격한 건설 기한이 품질 보증에 우선한다. 예를 들어, 에콰도르에서 정부는 정품회사에 전체 프로젝트 통제를 넘겨서 책임을 보장하지 못했다. 속도 우선. 케냐의 시기리 다리와 같은 달성을 위한 프로젝트에서 감사에 따르면 지속 가능성이 후순위로 밀렸다. 15개월의 건설 일정은 현실적인 홍보 승리와 정치 자본을 제공하기 위해 결과가 위협받았다. 이러한 단기주의는 미래의 위기를 낳는다. 지식 이전 불충분. 중국 기술의 의존으로 인해 현지 노동자의 기술 전달이나 교육이 거의 없어지면서 프로젝트 후에 문제가 발생했다. 예를 들어 중국이 건설한 에토피아의 경궤은 유지 보수가 중국 손에 남아있어 41대 중 8대만 가동 중이다. 지속 가능성이 훼손되고 있다. 부패와 대충한 처리. 추가 조사가 필요하지만 전문가 분석에 따르면 부패와 의도적인 대충한 처리를 배제할 수 없다. 일부 프로젝트에서 발견된 빠른 악화 속도와 건설 결함은 뇌물로 계약을 따내고 규정을 위반하여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속임수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중국 관리자들의 나쁜 건설은 모두 대충한 처리와 관련이 있다. 이것이 모든 프로젝트가 그렇게 빨리 무너지는 이유이다. 중국에서는 건설 자금의 최대 10%가 관리자에게 속한다. 이를 염두에 두면 중국에 대한 외국 국가와의 거래 시 부패가 얼마나 심각한지 상상할 수 있다. 중국의 무너지는 세계적 기반 시설 제국은 국제건설 일정의 진짜 이중성을 드러낸다. 단순한 사고에서 벗어나 사전 개발 협력의 표면 아래에 숨겨진 의도적인 악의성을 나타내는 조기 및 경보적 실패들이다. 벽, 다리 및 도로의 갈라진 틈새는 현대화를 위한 중국의 웅장한 비전에 의지했던 신뢰받는 국가들 사이의 갈라진 틈을 나타낸다. 중국 기업들은 마감 및 이윤을 우선시하며 적절성, 안전 및 기술 전달보다는 구조물이 무너질 때까지, 만약 리본이 잘리고 헤드라인이 나올 때까지 책임 회피에 대한 콘텐츠를 중요시한다. 전반적인 문제들은 영향을 추구하는 것보다는 영향을 추구하는 것이 목적인 가짜 개발 국가에 의한 계산된 속임수를 시사한다. 위험한 결과들, 위태로운 병원, 고립된 기차 및 어디로 가는 길이 없는 도로는 중국의 더 나은 미래를 약속한 지역사회에 심각한 피해를 입힌다. 건설이 붕괴함에 따라 중국의 주장하는 평화로운 성장주의의 환상도 사라진다. 조사를 요구하는 청와대는 부패와 건축 기준의 고의적인 위반이 무엇인가를 나타내고 있다. 중국이 기 해외 실효성 있는 실천에 대해 투명성에 대한 소극적인 의지를 보여주면서 남아있는 선의를 더욱 흐려지게 한다. 다가오는 날들은 중국이 길을 바로잡을 것인지, 혹은 콘크리트 균열에서 숨기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경고에 무심하게 이 이윤을 추구할 것인지를 판단할 것이다. 만약 시급한 변화가 없다면 그것의 세계적 기반 시설 야망은 그것의 건설로 인해 무더기 속에 묻혀버릴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다.